请听韩语节目。 안녕하십니까? 중화민국 국제방송 타이완의 소리 RTI 한국어 방송입니다. 일요일 오늘은 청취자님과 함께하는 안녕하세요 청취자님이 방송됩니다. 6월의 마지막 일요일 6월 28일 안녕하세요 청취자님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프로그램 녹음하러 들어오는 지금 이 시각 타이페이 시간 오후 5시 15분인데요.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태풍 외곽 기류의 영향을 받으면 항상 호우를 동반하고 있는데요. 며칠 전 남부 지역이 물난리를 겪으면서 타이완 철도공사 열차가 최장 40여 분이나 지연되는 사태도 발생했습니다. 김규롱 선생님께서 지난주 일요일 6월 21일 그래서 이날은 하지였었죠. 그래서 긴 성하 지치지 않도록 건강 잘 챙기고 무탈한 여름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라는 안보와 격려의 말씀 보내주셨습니다. 선생님께서도 한여름 무더위에 항상 몸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최세훈 교수님과 진행하는 프로인데요. 타이페이 토크 6월 23일과 25일에는 병역 관련 대담을 했었는데요. 장삼범님께서 병역 의무, 한국도 의무라고 하시면서 남성들 대부분 군대를 다 갔다 오고 또 세상살이 다 본전이라 생각을 하면 별 무리 없이 생활할 수 있다. 라고 하시면서 아버지, 삼촌, 형, 이 나라를 지킬 때 나는 편하게 생활을 했고 그들이 제대하고 떠나니 자신이 나라를 지키는 것,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이원재님은 26개월 동안 군 복무를 하셨다고 하시네요. 그래도 독도법 같은 건 지금도 취미인 자전거 여행할 때 써먹기도 한다고 하십니다. 자전거 여행할 때 GPS를 안 쓰고 독도법으로 길 찾고 있다고 하시네요. 태지아파님은 본의 아니게 군대를 2번 다녀와서 오늘 방송이 참 남다르다고 하십니다. 또 최 교수님 그 병장, 장교 이 부분은요. 제가 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말실수가 있으면 절대로 저의 탓입니다. 자, 김기롱 선생님 또 6월 23일자로 타이완과 한국 병역 제도의 변화에 대한 대담을 듣고 있으려니까 초등학교 시절에 국군 장병 아저씨께라는 유문 편지와 함께 정성스럽게 조그마한 유문품 주머니를 마련했던 기억을 떠올리게 되고 또 성인이 되어서 군 입대 정년기에 군에 입대해서 군복무 시절을 회상하게 된다고 하십니다. 타이완에서도요. 군대 갔다 온 남성들은 항상 군 복무 시대를 회상하면서 라떼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서영성님께서는 18개월은 보이스카우트 수준이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신체 면제는 키 155, 또 체중은 55 이하라고 하십니다. 타이완보다는 좀 높네요. 타이완은 제가 알기로는 키는 145인가 그럴 것 같아요. 체중도 한 40 몇 킬로, 50킬로가 안 됩니다. 혹시 이 기준이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25일자 병역 관련 이슈 중에는 방송 끝날 때쯤 성소수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눴었는데요. 이원재님께서 한국에서는 변희수라는 하사분이 성전환 수술을 하셨다가 강제로 전역을 당하고 자살을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아직 한국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나 차별이 심한 듯 하다라는 좀 슬픈 현실을 알려오셨습니다. 태자파님은 지금은 병역 판정 기준이 많이 달라졌다고 하시면서 예전 같았으면 사회복무요원 4급을 받았을 사람이 현역으로 입대하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예전에 군 복무 시절을 또 회상하신 내용이 있네요. 그리고 또 여성 징병제를 논의할 때라는 의견도 함께 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룡 선생님께서 6월 21일자로 제가 한국전에 참전하신 중화민국 국적 군인 용사들의 자료 수집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감사하고 존경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기룡 선생님. 자료 수집 그리고 정리를 잘해서 나중에 방송에서 공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 한국 서울 지하철에서 취객이 휠체어를 탄 타이완인 부부를 괴롭혔던 사회사건이 있었었죠. 그 부부는 귀국 후 도와주신 한국인에게 진심 어린 고마움을 표했고 한국에 대한 좋은 추억도 가지고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는 SNS 글을 게재하여서 원래는 공포물이었는데 나중에 용감한 시민상 따뜻한 인간사 이야기가 됐습니다. 김롱 선생님은 먼저 지하철에서 취객의 괴롭힘에서 안전하게 벗어나게 되신 타이완 부부 다행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불상사가 발생할 때 바로 곁에서 도움을 주신 의로운 행동을 하신 자랑스러운 한국인 알려주신 타이완 부부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타이완 관광객 부부가 귀국 후에 곧바로 그분들께 두 분께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공개적인 SNS 글을 올린 것 저도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의로운 시민에게도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죠. 또 취객에게 놀란 휠체어 이용 타이완인 부부 사건에 대해서 이준 님도 아마 관광객분께서 중국어로 이야기를 하니까 태극기 부대에 계실 법한 나이 든 취객분이 중국 대륙 분인 줄 알고 시비를 걸은 게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저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든 피부색이나 종족이나 국가를 막론하고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타이베이 토크에서 다뤘던 주제는 홍보 광고였고요. 스타벅스에 집중한 프로그램은 아니라는 점 이준님께 알려드립니다. 서철님께서 6월 22일자 방송 수신 파일을 보내오시면서 오늘 방송 시간에는 잡음이 많이 감소되었다라는 한 줄 평을 주셨는데요. 청취 상황이 괜찮았다는 소식 주셔서 반가웠는데 지난 한 주간 내내 심포에 3자가 여러 번 들어간 것 같아요. 이렇게 3이 출연한 것을 보면 아직도 한국 중부지역 이북 수도권을 제외한 곳에서는 깨끗한 수신이 좀 어려운가 봅니다. 서철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3명의 아름다운 아나운서들이 예쁜 목소리로 여러분의 사연을 재미있게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내내 건강하시며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춘추자님 안녕하세요. 손전홍, 안은산, 진옥순입니다. 오늘 춘자님 안녕하세요. 2부에서는 유튜브 댓글들을 가장 먼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TSMC 고용봉의 이면 하루 10시간 넘은 근무입니다. 태지아파님께서 이번에 타이중에서 친출강 공항으로 가면서 TSMC 파우드리 공장을 처음으로 보았습니다. 건설하는 지역도 있더라고요. 대한민국이나 타이완이나 반도체에 목숨 거는 공동체 운명이 참 눈물 납니다. 네, 감사합니다. AI 호황 속에서 타이완과 한국 모두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네. 그런데 고용복의 이면에는 긴 근무 시간 그리고 높은 스트레스도 따라와요. 문제가 생기면 엔지니어들은 곧바로 회사로 달려가 설비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데 때문에 다들 긴급 상황을 알리는 TSMC 노래가 굉장히 무섭다고 해요. 네. 전주만 들어도 PTSD가 온다고요. 맞아요. 그 TSMC 엔지니어에게 그 공포의 멜로디로 통하는 노래 TSMC 구돌 헌팅, 그러니까 달지 신링 부쇼라는 제목의 사가예요. 네. 금곡상을 수상한 유명 뮤지션인 천재인웨이가 작곡한 곡인데 이 가사 자체는 뭐 내 마음의 신앙을 믿어라, 거인의 어깨 위에 서서 꿈을 향해 날아오르자 같은 굉장히 그런 사가니까요. 희망찬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 노래가 무서운 이유는 TSMC 임직원 업무용 폰에 기본 벨소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아, 무섭네요. 그래서 꿈만 같은 그 휴일이나 깊은 밤에 이 멜로디가
휴대폰, 폰에서 들리면 100% 공장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막 비상사태가 있다는 거예요. 네. 네. 당장 방진복을 입고 라인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해서 퇴사한 엔지니어들조차 이 멜로디를 들으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진정한 TSMC PTSD 유발곡으로 꼽힙니다. 네. 화려한 첨단 산업의 발전 이면에는 정말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반응 없이 교대 근무를 하고 언제 울릴지 모르는 긴급 호출 노래에 스탠바이 하고 있는 엔지니어들의 엄청난 중압감과 희생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누리는 편리하고 스마트한 일상과 눈부신 경제 성장의 주어들이 바로 이분들이죠. 네. 네, 비단 엔지니어분들뿐만 아니라 오늘도 각자 자리에서 묵묵히 땀 흘리며 매일매일 치열하고 열심히 살아가시는 모든 출자 여러분, 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모두 화이팅이에요. 화이팅. 네, 또 다음 영상은 타이완은 집과 같다. 재승황이 콕 집은 타이완 기업 5곳. 태차파님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 25년 전에는 용산에서 PC방 부품을 파는 사장님들과 같이 회식도 하던 재승황이셨는데 이제는 거물이 되셨죠. 대한민국과 타이완의 발전에 많은 도움 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원재님께서 자이언트와 메리다 자전거는 혹시 안 들어가나요? 제가 중화민국 자전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네, 태자아파님 댓글을 보고 문득 생각나는데 얼마 전에 제 타이난 집에서 2000년대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를 발견했어요. 그 방에 오래전부터 있던 물건인데 이제서야 엔비디아 제품이었다는 사실 알게 됐어요. 네. 왠지 모르게 반갑더라고요. 예. 앞으로도 재승황의 리더십 아래 타이완과 한국 반도체 산업이 계속 승승장구했으면 좋겠어요. 예, 집안에서 발견하신 2000년대 엔비디아 그래픽카드라니 보물을 찾으신 기분이셨어요. 맞아요. 특히 타이난은 젠슨왕 CEO가 태어난 고향이기도 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무엇보다 지금 전 세계 AI 열풍을 이끄는 그 엔비디아의 초창기 유산을 그것도 타이난 본가에서 직접 발견하셨으니까 그 반가움과 감회는 더 특별하셨을 것 같아요. 네. 이어서 출자분들이 정성껏 보내주신 천추 리포트와 소중한 사연들을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규령님께서 6월 19일자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한국에서는 수리날 타이완의 탄오절 휴일에 탄오절 음식 잡수시며 가족 모두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며 멀리서 시원한 마음의 탄오선을 보내드립니다. 탄오절에 거행된 각지 반별 드래곤 보트 경기 축제 속에 그중 특히 이란의 드래곤 보트 경기 의미와 변화 속에는 원고지신 전통과 현재 지속 가능한 조화로운 화려한 드래곤 보드 축제로 영원하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탄오절 연휴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20일은 단오절 지나 10번째 절기 하지. 낮 시간은 짧아가기 시작하지만 번겨적인 장마비 내리는 한여름으로 시원한 과일이나 음료를 찾게 하는 때입니다. 마침 선생님과 안우사님께서 타이완의 여름 과일 망고, 특히 그중 타이난 망고 소개와 망고로 만들어진 맛있는 시원한 디저트 소개, 그리고 팀장님께서 망고와 리치 소개는 말만 들어도 마치 먹고 있는 것처럼 하지의 무더운 시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게 했습니다. 예, 또 24일에는 멸종위기 타이완 보호종 흑곰에 대한 소개로 중국 판다처럼 철저히 보호 잘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였고, 철도 도시락 페스티벌 한정판 철도 도시락 2종류와 타이동 엑스포 한정 도시락 소개는 도시락 모두 타이완 전국적인 사내 진미 식재료로 만들어져 이 음식 맛의 천국, 타이완 음식의 맛을 도시락으로 맛볼 수 있게 되어 타이완 철도 여행 즐기며 타이완 음식 진미도 맛보게 되고, 여기에 친환경적 멋있는 도시락 티지도 가지게 되어 그야말로 일거다득의 환상적인 타이완 여행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은 폭우가 쏟아졌다가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최근에는 태풍 영향으로 또 다시 비가 내리고 있어요. 네. 정말 극단적인 날씨죠. 김그롱님 말씀처럼 이런 날에 특히 시원한 음식을 찾게 됐잖아요. 네. 그 마침 올해는 망고 생산량이 많아서 가격도 아주 저렴한 편이에요. 그래서 망고 마니아들에게 정말 최고의 시간이에요.
맞아요. 이 날씨는 변덕스럽지만 망고만큼은 풍년이라니까 위로가 되잖아요. 네. 네. 올해처럼 망고가 저렴할 때는 그냥 깎아 먹는 거 말고도 다양하게 즐기기 참 좋아요. 저는 그릭 요거트 위에 그 망고 하나를 통째로 올려서 사치스럽게 먹는 걸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와. 두 분은요? 자신만의 그런 뭐 망고를 가장 맛있게 먹는 특별한 방법이 있으신가요? 저는 엄마가 썰어주신 망고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과일이 바로 망고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맛있는 망고를 매년 태안에서 이렇게 실컷 즐기며 살 수 있다는 게 참 행복한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한국 밴드 FT 아일랜드가 태안 공연을 왔을 때 보컬 이홍기 씨가 팬이 준 태안 망고를 한 입 먹고는 눈을 아주 크게 번쩍 뜨며 감탄하는 귀여운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네. 이렇게 해외 아티스트의 마음까지 사로잡는 타이완 망고 정말 맛으로는 세계 최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는 그냥 먹는 게 가장 맛있는 것 같아요. 오리지널로요? 네. 역시. 네. 근데 엄마가 썰어주신 거 최고인 것 같아요. 예. 동의합니다. 네. 네. 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사연은 구어머님께서 6월 20일자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2022년 6월 17일에 방송된 랜섬시회 철도 덕후들 몰린 철도 도시락 페스티벌 당신의 취향에 픽하세요 편을 잘 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철도 도시락 즉 에키베는 기차역에서 판매하는 도시락으로 에키는 역의 일본식 발음이고 베는 도시락을 뜻하는 일본어 벤도에서 온 곳입니다. 그리고 질문도 하셨는데요. 타이완의 에키벤 중 가장 비싼 것과 저렴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RT 한국어 관계자 여러분께서 추천하는 에키벤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 저는 항상 100원짜리 갈비 도시락만 먹어서 다른 거 잘 몰라요. 예. 근데 이 도시락에는 갈비 외에도 유부와 비슷한 떡이 그리고 간장에 절인 계란, 루단이 함께 들어가 있어요. 네. 네, 짙은 간장 향이 밴 갈비와 떡이, 루단의 조합은 정말 타이완 철도 도시락의 상징으로 볼 수 있죠. 그쵸? 굳이 아쉬운 점을 하나 꼽자면 채소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쵸. 그래서 근처 그 반찬 가게, 쯔조산 가게에서 채소를 따로 사서 곁들이면 완벽인 것 같아요. 또 참고로 타이완 철도 공사에서 판매하는 그 가장 가격대가 낮은 도시락은 그 대표 제품인 그 우산 씨가 아까 말씀드린 그 돼지갈비 도시락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일부 채식 도시락이 뉴타완 달러 60원입니다. 오, 그래서 엄청 사요. 오? 그 기차 역내 매장에서 파는 기준으로요. 아. 그래서 특히 그 팔구 도시락이잖아요. 그 돼지갈비 도시락은 그 큼직한 양념 돼지갈비 한 장과 달걀, 또 두부피, 야채 볶음이 적지만요. 무튼 구성은 꽤 알찹니다. 예. 고기도 있고 야채도 있고 두부도 있고 그래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다 보니까 오랜 시간 타이완인들의 그 소울푸드로 자리 잡기도 했어요. 네. 네. 그 최고가 철도 도시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대 매장 기준이에요. 매장에서 판매 중인 도시락 중에서는 해산물이 들어간 뭐 통오징어 도시락이나 고등어와 돼지갈비 두 개 고기 반찬이 들어간 도시락이 뉴타완 달러 150원으로 가장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 그 요즘에 그 개최했던 그 철도 도시락 페스티벌에서는 그 타이완 철도 공사가 국가 철도 박물관 등과 협업해 그 축제 한정판으로 출시했던 이벤트성 그 제품들은 뉴타완 달러 300원까지 기록하기도 했어요. 호화 도시락. 두 분이 말씀하신 이 갈비 도시락이 정말 정석 중에 정석이죠. 그쵸? 네, 그리고 부족한 채소는 따로 사서 곁들이시는 우산 씨의 꿀팁도 정말 좋은데요. 네. 그 구민 갈비 도시락도 워낙 유명하지만 저는 타이완 철도의 숨은 보석 같은 이란 풍미 도시락도 꼭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란 지역의 신선한 현지 식재료를 정말 아낌없이 듬뿍 담아냈거든요. 부드럽고 향긋한 훈제, 체리, 오리고기가 메뉴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란의 명물인 삼성발을 듬뿍 넣고 볶아낸 스크램블 에그에다가 입가심으로 딱 좋은 달콤 새콤한 금귤까지 밑 반찬으로 곁들여져 나와요. 그래서 이 갈비 도시락과는 또 다르게 이란의 다채로운 맛을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별미니까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드셔보세요.
이어서 중국에 계신 펑르장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6월 17일에는 최근 펑후는 일본의 인기 만화 드래곤볼 Z와 협력해 불곡 축제를 개최합니다. 화려한 불곡쇼와 트론쇼가 어우러져 8월 25일까지 총 33회 공연이 진행됩니다. 바다에서 불곡 축제를 감상하는 게 인상적입니다. 네, 또 제11회 철도 도시락 페스티벌은 도시락 여행의 새로운 시대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됐습니다. 철도 도시락은 타이완 철도 문화가 세계로 퍼지는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번 철도 도시락 페스티벌은 글로벌 교류의 중요한 무대입니다. 축제 한정판 도시락은 현장에서 첫 공개되었습니다. 철도 도시락은 맛있습니다. 먹고 싶습니다. 손정용 아나운서님은 철도 도시락 페스티벌 현장에서 취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월 17일 2022 라이센싱 재팬은 일본 도쿄에서 개최됐습니다. 세계 각국의 캐릭터와 브랜드가 집결했습니다. 전시장에서는 타이완관이 있으며 타이완의 캐릭터 IP 브랜드도 참가했습니다. 문화 콘텐츠, 오리지널 만화, 타이완의 인기 캐릭터의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진옥순 아나운서는 타이완 밴드 메이데의 별 하늘이라는 노래를 소개했습니다. 이어서 6월 18일에는 단오절 전후 타이완 각지에서 활기차고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타이베이의 따자 강변공원에서 타이베이 드래곤 보트 대회가 개최돼 많은 해외 팀도 참가합니다. 이 대회는 타이완 최대 규모의 드래곤 보트 대회이며 현장에서 예술 공연도 있습니다. 안우사 아나운서님 고향 타이난에선 타이난 국제 드래곤 보트 대회가 개최됩니다. 이 대회는 청나라 시대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란 어롱촌의 축제는 2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야오런씨는 타이완 현대 건축의 거장이며 국내외 수많은 상을 수상한 스타 건축가입니다. 그는 건축 디자인, 공공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성과를 쌓아 건축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야오런씨의 건축 세계는 AI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홍 씨가 소개해 주신 야오런시 건축사, 바로 엔비디아 타이베이 신사고 설계를 맡은 분이죠. 네. 네, 저도 랜드마크 원정대에서 그의 작품들을 여러 번 소개했어요. 그 신베이시리 미술관부터 자이에 있는 고궁박물원 남부분원, 그리고 이란의 란양 박물관까지 다 그의 대표작이에요. 예. 정말 타이완 건축계를 대표하는 고장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말씀하신 대로 그 건축가 야오런씨 작품은 직접 가봤을 때 그 진가가 드러나잖아요. 네. 저는 특히 고궁 박물원 남부 분원도 좋았지만 한바더 기념관을 처음 마주했을 때 그 주변의 자연과 완벽하게 어우러지는 그 모습에 소름이 돋았었거든요. 또 앞으로 2030년에 완공될 엔비디아 신사옥 또 완공되면 꼭 저희 RTI에서 제일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네요. 오, 그럼 천홍 씨가 2030년까지 RTI에서 계속 방송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RTI에서요. 누가 될지 모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펑능장님이 보내주신 천주의 서감을 보니까 정말 요즘 타이완 곳곳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끊임없이 열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역시 여름답게 활기차고 열정적인 분위기가 물씬 느껴지네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 뜨거운 여름 햇살에 지치지 마시고 올 여름 내내 즐겁고 신나는 일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사연은 이주님께서 6월 23일자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모두들 건강하신죠? 벌써 1년의 반이 흘러갑니다.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가는데 아주 바쁘게 제주도 출장을 다녀왔고 유튜브에서 한국에 오신 양송즈님을 보게 되어 반가웠습니다. 늘 감사드리고 행복하세요. 멜로디 가든에서 청춘을 주제로 한 노래들을 잘 들었습니다. 특히 굿밴드의 내 청춘을 너에게 줄게 라는 노래는 차사가이신 전리와님의 가슴 아픈 연애담 이야기를 그려낸 가사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전리와님과 관련된 취재 기사도 찾아서 읽어보았고 작사가 있지만 시집도 출간하셨더군요. 다재다능하신 분인 것 같아요.
또 IMD 세계 경제력 평가에서 타이완이 세계 4위를 기록한 소식에 뿌듯하였습니다. 반도체 산업과 첨단 기술 분야의 경쟁력뿐 아니라 정부와 기업, 국민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다만 국가별 산업 구조와 지정학적 환경이 많이 다르기에 순위 자체보다 각 나라가 가진 산업의 강점을 어떻게 발전시킬지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타이완의 경제와 사회 발전 소식을 꾸준히 접하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유튜브로 타이완을 검색하다가 양수왕즈님이 한국에 오셨는데 유튜브 독서 채널에 출연하셔서 1938 타이완 여행기 그리고 꽃피는 시절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너무 반가웠네요. 여러 차례 돌려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 1박 2일로 제주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8년 만에 가보는 제주는 큰 변화 없이 아주 조용하였는데 타이완처럼 날씨가 너무 습하고 흐렸습니다. 많은 거래처와 농장, 어장들이 이란 전쟁의 여파로 사료 약품 가격이 폭등하여 힘들어하고 있어요. 사료업계는 앞으로 4개월 동안 2에서 4회 추가로 농장 공급 가격을 인상해야만 한답니다. 돼지고기는 경매 가격이 6,500원을 찍었고 2022년에서 23년에 타이완처럼 계란 가격이 많이 올라서 마트에서는 39 한 판에 9,000원, 만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엔겔 개수에 직접 영향을 주는 품목들이라 걱정이 많이 되네요. 한국어 방송 여러분 올해 함께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양수왕즈 작가의 소설은 타이완 문학을 세계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올해 서울국제도서전도 오늘까지 열렸어요. 여러 타이완 작가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서 한국 독자들과 교류했고요. 그리고 최근 한국어로 출간되는 타이완 작품들도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행복한 요즘이에요. 네. 앞으로 포르모사 문화관에서 관련 내용을 소개해 드릴게요. 기대하겠습니다. 예. 네. 또 이준님이 보내주신 제주 출장의 생생한 소식과 저희를 향한 그 따뜻한 안부 메시지에 가슴이 뭉클해지네요. 네. RT 한국어 방송 팀원 모두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또 저희도 청취자 여러분도 오랫동안 함께 건강하게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가고 싶어요. 네, 그리고 이주님이 제주도 출장 가셔서 저에게 줄 선물까지 챙겨주시더라고요. 제주도 하면 또 귤이 정말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새콤달콤한 귤로 만든 과자를 무려 2통이나 보내주셨는데 그 스포가 24일에 방송국으로 도착했습니다. 바쁜 출장길 중에서도 이렇게 저희 RT 한국어 방송팀 팀원들을 먼저 챙겨주시는 그 따뜻한 마음에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스포 상자 안에 편지 한 통도 같이 들어있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점점 날씨가 무더워집니다. 모두 잘 계시는지요? 회사 일로 1박 2일 제주도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타원처럼 너무도 습하더군요. 분주한 가운데 잠시 시내에서 쿠키를 골라보았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편안하고 즐거우시길 기원해 봅니다. 다시 뵙게 될 날까지 행복하세요. 그리고 중국어로는 금잔화는 그렇게 작은데도 햇살을 온통 마음에 담고 있네. 네, 라는 편지 내용입니다. 이렇게 정성 가득한 천출소감도 공유해주시고 맛있는 과자 선물에 마음이 듬뿍 담긴 편지까지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이주님께서 보내주신 과자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예. 네, 먹는 것에 진심인 저희 한국 시구에겐 최고의 선물이에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신 소중한 마음 늘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춘자 여러분께 더 좋은 방송, 더 큰 즐거움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중화민국 타이페이에서 보내드리는 타이완의 소리 RTI 한국어 방송은 매일 국제표준 시간으로 10시 30분부터 11시, 한국 시간으로 오후 7시 30분부터 8시까지 단파 9715kHz로 서비스합니다. 의견이나 청취율 리포트는 저희 공식 홈페이지 rti.org.tw 빅금 KR 연락하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我期待
有一天我会回来，回到我最初的爱，回到童真的身材。我期待有一天我会明白人世的挚爱，明白人世的情怀。我情愿任何的无奈能换来纯